알찬 부동산 정보 챙겨가시죠.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요,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 요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실제 거래도 굉장히 많이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 한해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뭐 대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발표 후에 강남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 정부 발표 이후에 강남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과열 양상이었다면 정부의 발표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많이 가라앉고 웅크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지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가격하고 매매 거래 건수일 것 같습니다. 일단 호가가 급락하고 있고요. 매매가 거의 사라지고 물건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일반 아파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호가가 떨어진 지역도 많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정부 발표가 시작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주 사이에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군요. 네. 매수자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게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떨어진 가격에 나오더라도 매수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봐도 거의 문의 전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래가 뚝 끊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의 핵이라고 하면 개포동 쪽 주목을 받는 분위기인데 이쪽은 어떤가요, 분위기가? 네, 일단은 강남 개포동은 강남 재건축 시장 중에서도 더 대표적인 곳인데요. 이곳의 분위기는 굉장히 더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 일대 아파트는 거래가 더 줄고 가격도 더 내려가는 그런 아주 한산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아파트가 개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제 정부 발표가 발표된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호가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바로 떨어졌고요.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전용 면적 41제곱미터, 그러니까 얘가 10억 4,500만 원에 나왔는데 뭐 2천만 원 정도 넘게 떨어지면서 10억 2,500, 10억 2천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가가 내려가도 바로 계약을 하지 않나 봐요. 네, 일단 호가라고 하는 건요, 거래가 되기 이전 가격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래 수준에 되는 그 거래 적정 수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호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내놔도 실제로 문의도 적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매물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예전 같았으면 이 호가가 떨어진 가격에 아파트가 나오면 매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열 양상이 주춤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좀 반길 것 같거든요. 다른 일반인들은. 그도 그럴 것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최근에 이상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달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열기를 넘어서 과열, 투기까지 가세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올 초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청약시장 청약 경쟁률도 과열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이게 과열 양상을 볼 수 있는 게 청약 경쟁률이나 가격보다도 전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분양권 전매라는 것은 아파트 이제 계약이 끝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전매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 집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분양권 전매인데요. 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3분의 1이 넘는 그런 물량들이 바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약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집값도 거의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갔고 청약 경쟁률도 이렇게 높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볼 수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는 강남 재건축 시장 집값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었죠? 일단은 강남 재건축 시장 집값이 올해 초만 해도 뭐 3.3제곱미터당 뭐 평균 4천만 원, 높게는 뭐 5천만 원까지 기록할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가격을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06년에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가격이 3,635만 원으로 최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시세가 무려 8천만 원을 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외에도 강남 재건축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4천만 원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뭐 5천만 원까지 바라보는 단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고 더불어서 청약 시장도 과열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그 고분양가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은 또 높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보통 고분양가 논란이 있으면 청약 경쟁률이 낮게 나오기 마련인데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달에 정부가 규제를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DH 아너힐스라고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분양 가격을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당시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정부에게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대림산업의 아크로 리버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평균 3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로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무섭게 치솟은 집값하며 높은 청약 경쟁률만 봐도 얼마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이 돼 있었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분양권 전매 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분양권 전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한다는 건 투기 세력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권의 3분의 1 정도가 전매 제한 기간인 6개월이 풀리자마자 손바뀜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계약을 하고 6개월 뒤에 이걸 팔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런데 6개월이 끝나자마자 그 프리미엄을 받고 새로운 사람에게 파는 그런 투기 수요들이 가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월 달에 분양한 그 신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입주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분양권 절반 이상이 전매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가구 수가 153가구였는데요. 그중에 64%인 98가구가 이미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강남 재건축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지난 8월이었어요. 정부가 중도금 대출 규제를 시작했는데도 거기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올 초부터 계속해서 과열 양상을 벌어지면서 8월부터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규제에 들어갔냐면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보증을 해주지 않게 제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는 건수를 1인당 2회로 제한을 했고요. 1인 보증 한도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하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그 이후로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정부가 이런 강남 재건축 시장 누르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계속됐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자들도 좀 궁금했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청약시장이 과열될까?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이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투자할 자금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는 그 실수요도 있지만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강남 재건축 시장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금리 기조로 이제 몰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실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강남을 향해서 정말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내놓으려는 방안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정부가 8월 달에 첫 번째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이 전혀 이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올 하반기에 정부에서 그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해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이나 재당첨 제한, 또 1순위 자격 강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런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건데요. 그 투기 과열지구 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집값이 급등할 때만 도입됐던 거고요. 지금은 아직 적용되는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정부가 이걸 방안을 강남 재건축 시장에 도입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지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투기 과열지구 요건으로 규정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려면 주택법 제63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는요.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최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주택사업 계획 승인하고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급감하거나 또 아니면 분양 계획이 전달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지역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주택 전매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주거 불안이 우려될 때도 지정 요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강남은 그런 조건들에 충족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이 지정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강남구 주택 매매 거래가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4.8%, 송파구도 3.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요건이 해당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 자치구 가운데 9월 기준으로 해서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강남 3구가 1위에서 3위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강남 재건축 시장이 가장 높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걸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해당되고요.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1.1%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강남 3구 주택 가격 상승률은 그 3배에서 5배가 넘는 수준으로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강남이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향이 단순하지도 않고 또 광범위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고 정부가 그걸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정부가 강남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일단 여러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 분양권 전매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아파트를 사고 6개월 뒤에는 소유권을 이제 사고 팔수가 돼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소유권 자체를 팔 수 있는 게 아예 금지가 되고요. 이전 등기 입주를 앞두고 이뤄지는데 사실상 입주 이전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 6개월인 전매 제한 기간이 입주 시점까지로 굉장히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사실상 금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고 사게 되면 전매는 지금까지 가능한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거의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를 갖지 않으면 양도권의 양도가 전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상 철거를 앞둔 낡은 아파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매 거래 자체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강남 지역이 재건축 시장만이 아니고 이제 청약 시장도 과열이 돼 있었는데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청약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 시장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 하나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청약이 당첨된 사람이나 아니면 2002년 9월, 5월 이후에 청약 통장에 가입했지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더라도 1순위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제재가 가해질까요? 일단 가장 이제 큰 제재라고 할 수 있는 건 LTV DTI인데요. 우리가 보통 규제에 들어갈 때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 LTV DTI가 가장 큰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요.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사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파트를 살 때 저희가 보통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대출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두 가지가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 DTI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40%가 적용이 되고요. LTV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 3년 이하의 경우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에서 이 LTV DTI가 각각 뭐 70%, 60%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아파트를 살 때 대출 받기도 더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변화가 정말 네. 크군요. 그럼 혹시 강남이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보다 더 큰 강수가 있는데요. 이 초강수 카드는 바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강남 재건축 시장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LTV, DTV 강화의 금융 제재는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강남 재건축 시장에 아파트를 사거나 팔 때 거의 이제 제약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세금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이제 아파트를 팔게 되면 기본 양도세율이 6%에서 38%인데 10%포인트 더 높게 탄력세율이 붙게 돼서 세금도 더 많이 물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아직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라 정부에서도 어떻게 결정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내수 경기를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정부에서 이제 한꺼번에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 열기를 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과열 양상을 또 두고 보기도 힘들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조만간 11월, 12월 달에 발표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때 가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강남 재건축 시장이 불었던 이상 과열 현상을 과연 이번 제안으로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톡톡부동산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